안녕하세요.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채널 스탁포스트입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하루를 총정리하는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긴축 우려가 시장을 덮치면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그 원인부터 시장 속에서 빛난 종목들까지 지금 바로 심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장을 한눈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우리 증시는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무려 10일 거래일 만에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3,400선이 붕괴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자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빠르게 접었습니다. 이른바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되어버린 전형적인 장세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는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을 낳았습니다. 첫째,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1,410원 돌파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합산 1조 1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둘째, 시장의 양극화 즉 차별화 장세입니다. 시장 전체가 파랗게 물든 와중에도 M&A, 신약 개발 같은 개별 호재를 가진 종목들은 급등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베타보다는 종목 고유의 가치 알파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글로벌 시장 환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의 진원지는 바로 미국발 긴축 우려에 재점하였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 경제 지표가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안전자산으로 돌려세웠고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마디로 강한 미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9월 25일 뉴욕의 3대 지수는 모두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연이율 3.8%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를 꺾으며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자 특히 기술주들의 부담이 커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의 AI 계약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기술주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악재는 시차를 두고 유럽과 아시아로 번졌습니다. 독일의 DAX, 영국의 FTSE, 백지수 모두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해종합, 홍콩 항생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의약품 등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점도 아시아 증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표로 정리된 글로벌 주요 지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우존스, 나스닥, 니케이, 상해종합 등 대부분의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팽배했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지수는 어땠을까요? VIX 지수는 전일 대비 상승한 16.74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높아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수치가 경계 수준인 20이나 공포 수준인 30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무작정 주식을 내다 파는 패닉 셀링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지표에 맞춰 이성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디리스킹 D-리스킹 과정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견고한 미국 경제지표는 채권시장에 즉각 반영되어 금리 상승을 이끌었고 전 세계 자산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17%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무위험 수익률이 높아지면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한 할인율도 함께 상승합니다. 이는 특히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기술주들의 현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은 우리 증시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5%, 85.06포인트 급락한 3,386.05에 마감하며 10일 거래일 만에 3,4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 역시 2.03%, 17.29포인트 내린 835.19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지수 급락의 배경에는 명확한 수급 요인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626억 원, 기관이 4,892억 원을 순매도하며 쌍끌이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1조 988억 원을 순매수하며 이 물량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되지 않는 한 개인의 매수만으로는 지수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증시 변동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주요 하락 요인은 첫째,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둘째, 이로 인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외국인 매도 압력이 커진 점. 셋째,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발표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 증대입니다. 반면 시장 전체의 하락을 막을 만한 뚜렷한 상승 요인은 부재했습니다. 다만 개별 호재를 가진 종목들만이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원자재 시장 동향입니다. WTI 원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되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산업 경기의 바로미터인 구리는 소폭 하락하며 산업 수요 전망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변동은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가 안정은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항공업종에는 긍정적이지만 정제 마진이 줄어드는 정유업종에는 부담이 됩니다. 한편 구리 가격은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미래 산업 성장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로 전선 업종의 장기 성장 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상승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암울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뜨거웠던 테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설이 핀테크 관련주의 희비를 갈랐습니다. 네이버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결제 솔루션 기업 쿠콘과 NHN, KCP는 급등한 반면 두나무의 주요 주주인 우리기술투자는 지분 가치 희석 우려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는 나이백과 D&D 파마텍 등이 시장과 무관하게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개발 소식은 거시경제 악재를 압도하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테마는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였습니다. 의료기기 업체인 JPI 헬스케어는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주력 제품이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역 분쟁의 안전지대로 부각되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리스크가 적은 대안을 찾으려는 투자 심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주요 종목들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백은 경구용, 패치형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인증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을 론칭하며 사업 강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쿠콘은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두나무 M&A설 속에서 역할 확대 기대감으로 급등했습니다. JPI 헬스케어는 미국 관세 제외 소식에 반사 수혜주로 부각됐죠. 반면 우리기술투자는 지분 가치 희석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보유하고 있던 CTC바이오 지분을 매각하며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상승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는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미국의 PCE 물가지수 같은 인플레이션 데이터, 연준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 여부입니다. 특히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검증된 실적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나이백입니다.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무려 1069%나 폭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안정적인 주력 사업에 비만 치료제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까지 장착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52% 증가하며 견고한 실적을 보여줬고 수익성 높은 인증 중고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마리서치는 우량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스탁포스트가 제언하는 최종 투자 전략입니다. 첫째, 시장 전체 베이터에 대한 노출은 줄여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지수투종 ETF 등의 비중을 줄여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개별 종목의 퍼 중심의 접근이 유효합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신제품, M&A 등 고유의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셋째, 질적 성장과 수익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좋고 실제로 이익을 내는 우량주들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더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스탁포스트가 준비한 9월 26일 시장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탁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